네, 안녕하세요. 산림산업기사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21년도 1회차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은요, 인반 면적 구획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기존 기출문제도 살펴보면 이제 조금 기억은 나시겠지만, 인반과 소반 관련 문제는 꾸준하게 나오는 기출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하는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은 면적 구획 방법을 물었습니다. 자, 인반은요, 실질적으로 크게 구획하는 방법이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 번호 부여 방법이 있고요. 면적 구획 기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인반 구획 방법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면적 구획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자면은 여러분께서는 인반의 면적 100헥타르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도 한다까지만 여러분이 사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뒤에 있는 이 특정 어떤 기준을 통해서 경계를 나눈다라는 것은 인반 구획 방법 기준에 해당되지 면적 구획 방법은 아니긴 해요.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요, 실제로 기출 문제 보면 번호 부여 방법, 면적 구획 방법, 인반 구획 방법 이렇게 묻는 문제도 실제로 기출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저는 짧게 외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점수에 이상이 없을 정도 수준으로 짧게 외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까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출 문제도 보면 인반 구획 방법을 순간 착각을 해서 뭐 면적만 적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임지기만과 영향인자가 나왔습니다. 자, 임지기만과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식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좋겠고, 주벌과 간벌은 어쨌거나 수익이니까, 기대 수익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개념.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개념은 뭐였어요? 조림비, 그리고 관리비 개념, 그리고 이율, 이자 같은 것들 어쨌거나 나에게서 나가는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중요 포인트입니다. 임지기만과 있어서. 자, 계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알아야 되고, 어차피 그 공식에 있는 요소들이 결국 뭐다? 영향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익에 관련된 주벌과 간벌, 조림비, 이율, 벌기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기만과 영향인자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네 가지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바버체어라고 해서 벌목을 할 때 제대로 된 절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되는 현상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현상의 정의 및 원인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정의가 뭔데? 정의는 첫 번째, 벌목 시 수관이 수직 방향으로 갈라진 잇목으로서 잇목의 아래 밑동이 제대로 절단되지 않으면서 쪼개지는 현상이다. 우리가 통상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자를 때 여기까지만 잘라서 이 부분이 베어지지 않고 그냥 붙어 있어서 마치 부러지듯이 휘어져 버리다 보니까 쪼개져 버립니다. 압력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뭘로 한다? 바바체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결론. 그래서 이 원인이 뭔데? 원인은 수구 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까도 봤듯이 제대로 끝까지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50%까지만 지름 기준 절반 정도만 절단을 하다가 뭐 이게 갑자기 어떤 압력 힘에 의해서 부러지듯이 넘어지다 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인 및 정의, 그리고 이거는 되게 오래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기준으로 따지면 7, 8년에 한 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결국 뭐다? 나오는 패턴이나 횟수로 봤을 때는 또 다음에 또 만나기 조금은 힘든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배양곡선 적정 간격이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점수 조절용으로 집약적으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필기나 필답에 거의 출제가 안 되던 문제입니다. 결국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집약적인 문제였는데요. 자, 배양곡선 관련된 적정 간격은요,
종단 기울기, 그리고 상수 0.5, 임도 간격, 경사를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결국 이 공식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고 대부분 이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틀리셨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보고는 가시되 사실 이렇게 한번 안 나오던 문제는요. 자주 나올지 집약적으로 점수 조절용으로 가끔 나올지는 사실은 조금 더 지나봐야 알아요.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생긴 녀석이니까 이 공식도 체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사방댐의 높이 결정 인자 네 가지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댐의 높이는 뭐에서 결정되겠어요? 자, 사방댐이라는 것은 높이는 결국 그곳의 지형 조건이나 경사나 뭐 환경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시공 목적은 사실 침식 및 붕괴 물질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어서 결국 뭐다? 이 높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환경, 주위의 지반은 어떠냐, 지반이 튼튼하냐, 약하냐, 지반이 좋냐, 나쁘냐, 그리고 처음부터 어떤 기울기로 할 거냐, 그리고 그 지점의 상태는 어떠냐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목적이라고 해서 이제 뭐 산불 진화용이다, 취수용이다, 농업용이다 해가지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 규모와 형태도 당연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이 결정 인자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